안녕하십니까. 대전 동아쌤입니다. 공부법 책자를 보든지 방송을 보면 어떤 특정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나오는 책자가 있고요. 반대로 그 정반대의 구절같이 보이는 그런 또 구절도 나오는 책들도 있어서 공부법을 전체를 보통 한 300권 정도만 보면 공부법에 대한 거는 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실체가 뭔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서 왜 그런지 공부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부 중에 음악을 들어도 좋은가? 실제적으로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시험을 보는 중에는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는 음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와 실력을 위한 공부를 나누어서 하면서 시험 공부할 때는 듣지 마시고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는 과정에서는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 공부이냐 실력을 위한 공부이냐를 구분하는 상황에서 시험 공부인 경우에만 음악을 듣지 않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도움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커피 등의 각성제는 도움이 되는가? 자, 결정적으로 커피나 각성제 같은 경우는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체질. 그 학생의 체질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커피를 얼마나 보통에 마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기간에는 각성제, 커피 그러니까 불법 약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커피 같은 게 단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장복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이나 15일 정도의 기간에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인체 내에서 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신림동이나 이렇게 고시촌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비타민C를 사가지고 선물하거나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언제 이것을 할 것인가 그 시험 직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 패턴 상으로 직전에서 일정 기간 그만큼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각성제를 이용해 갖고 더 집중을 하거나 잠을 쫓거나 하는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능이나 노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자, 공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단 90점까지는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는 90점까지, 중학교는 80점까지, 고등학교는 제 생각에는 70점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높였을 때는 이렇게 90점에서 100점 사이, 80점에서 100점 사이,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에서 70점에서 100점 사이는 지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공부가 운동과 같은 소질,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점까지요? 초등학생은 90점까지, 중학생은 80점까지, 고등학생은 70점까지는 누구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독서실인가 도서관인가? 자, 독서실은요 밤 같은 느낌이 돼서 단기에 좋습니다. 순간 집중할 때요. 도서관은 장기간 했을 때 낮에는 밝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독서실도 분위기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도서관을 3등분해서 3대 3대 3으로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내가 집중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짤 때요, 제일 처음에 뭘 정한다고요? 크게는 장소부터 정하고, 장소.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하시고, 과목 분량을 정하시는 것. 이렇게 시간표를 짜나가시는 것이 전체 시간을 큰 것부터 정해서 작은 것으로 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자, 시험을 위해서는 아침에만 시험 보기 때문에 아침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 저녁형으로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기 때문에 저녁으로 바꾼 사람이더라도 시험 전에는 서서히 아침형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다음에 수학을 풀 때는 샤프인가 볼펜인가 라고 하셨는데, 자, 샤프가 아니면 수학을 못 풀겠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능장에서도 샤프를 줍니다. 근데 샤프는 이렇게 계속 심이 부러집니다.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써도 무방합니다. 자, 샤프로 공부를 하느냐 볼펜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은 쓰면서 일정량을 써봤느냐, 이 절대량을 써봤느냐가 그 등급마다의 통과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이 쓰고 많이 풀기 위해서 연습장 사용량의 장수로 공부의 분량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쌤 같은 경우에 A, B, C 단계에서 A 단계, B 단계가 너무 쉬울 때는, 너무나 쉬워서 너무 암산으로 거의 풀린다고 할 때는 책에다 답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길이 이상에서는 연습장에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말하고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따로 모아서 그 후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국영수는 암기 과목입니다. 자, 국어는 한글을 외워야 되고, 영어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은 수학의 풀이 과정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탐구 과목은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하게 외워서 이해한 이후에 그거를 현실에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은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요, 친구랑 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 자,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자, 친구랑 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나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이 바람직한 수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친구랑 합니다. 단순히 친구랑 약속을 해서 도서관에 만나서 서로 점심 먹을 때만 만나고 그전에는 컨택을 하지 말자, 서로 만나지 말자 라는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놀러가자 한 명이 얘기하면 전체가 놀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랑 할 것이냐 혼자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친구랑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수업 중에 이해인가 아니면 노트 필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노트 필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졸리는 사람, 아니면 그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다음에 그걸 복원해야 될 사람, 자, 그럼 필기를 하지 말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녹음이 불가할 때는 할 수 없이 집중적으로 필기한 사람을 빌려야 됩니다. 자, 빌릴 수도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노트 필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쓰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책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과정을 강사들이 설명하는 과정, 설명하는 방식, 접근 방식을 쓰는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요 내용만 씁니다. 요 내용은 뭐가 어디 나와요? 책에,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은,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쓰지 않고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없는 이 노하우들을 써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것들만 쓰게 되면 실제
나중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글과 글 사이에 있는 문맥적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사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나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싫은 과목부터 하나,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나.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는 걸 권장합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잘해서 일정 점수에서 만점을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좋아하는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싫어하는 과목,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힌 상황에서 싫어하는 과목을 잘라서 부분 작게 잘라서 하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물론 몽창 하셔도 좋습니다. 자, 컴퓨터는 독인가 약인가? 자, 유튜브에 있는 교육 동영상을 보기 전에는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입니다. 유튜브만으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전혀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유료들이 필요 없을 만큼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요, 만큼의 수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무한정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획인가 실천인가? 보통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실천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천한 것을 30분 단위로 누적 기록하고 이 누적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야 이 계획이 의미가 있고 다시 실천 가능합니다. 아무 기록도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의 소망만 가지고 짠 계획표는 소망표지, 희망표지 계획표가 아닙니다. 계획표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의 기록, 과거의 기록을 중심으로 현재의 계획을 짜면 미래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점수를 향상시킬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학생의 실력을 늘리려면 기초를 하느라고 쓸데없고 자잘하고 자세한 것을 잘 해야 되고,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다만 점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특정 부분만 찍어서 하면 집중개발과 같은 그런 효과,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시키는,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점수 향상에 대한 공부법. 실력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따라서 실력 향상인가 점수 향상인 것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시간이 남았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잠잘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공부를 하고 싶죠. 최고의 공부 상태는요,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일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 그 다음에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잘 싸는 게 아니라 누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할 것인가 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 오전에는 어학을 많이 합니다. 왜? 졸려도 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녁에는 수학을 합니다. 왜? 수학은 답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모르니까 졸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지 못하면.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수학을 하고 일어나서는 영어를 합니다. 영어나 언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를 할 것인가? 자, 인내를 할 것인가? 라는 의미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생활을 통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공부를 해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요 세 개의 시간이 정해지고 통제가 될 때 규칙성 있는 삶이라고,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습 과목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노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것까지 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부 방법에서 공신의 공부 방법인가 일반 공부법인가? 공부 방법은 공신의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마다 상태나 조건이 다르고 그 1등급에서 8등급까지 학생들마다 단계마다 밟아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른 단계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일정 부분 형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습인가 복습인가? 당연히 복습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기되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습을 해서 수업을 듣고 복습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습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학교 선생님인가 학원 선생님인가? 자, 잘 보세요. 적어도 제 생각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그 학령 때에, 그 나이 때에 가르쳐야 될 것을 준수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령에 맞춰서 쫓아갔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시간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더 낫습니다. 당연히 전체질도 학교 선생님이 더 낫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 선생님이 우수합니다. 다만 자, 중학교 거를 모르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중학교 거부터 끌어올려서 고등학교 거로 갈 수 없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은. 그럴 경우에 보조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학원 선생님들이 합니다. 자, 다음에 집중학습인가 분산학습인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집중학습으로 빠르게 몰입학습으로, 분산학습은 어려운 과목, 힘든 과목은 잘라서 그때그때 조금. 자, 어려운 과목도 분산학습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 영어와 같은 것들, 수학과 같은 것들도 일정 시간 이상 지속했을 때 뇌나 아니면 자기가 소화하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자신감과 욕심. 자, 실행돼서 성공하면 자신감이라고 그럴 테고, 안 되면 욕심이라고 하겠죠. 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 담겼습니다. 보통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책들에서는 이게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의 입장에서 봅시다. 수학을 50점이나 맞았네 하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50점밖에 안 맞았어, 50점밖에 안 맞았어 하는 것이 더 욕심이고 발전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하고자 하려, 마음심,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욕심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누적된 성공, 작지만 하루하루의 목표를 시행하고 이뤄나간 결과에 의해서 단단해집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을 요즘 유행하게 하는데요. 유행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처음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을, 2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15년, 20년 동안, 대략 15년, 20년 정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면 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습에서 익힐학 배운 다음에 학필습 습을 합니다. 스스로. 자, 그래서 스스로 연습하는 과정까지 학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 결론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답변에 대한 제 결론은 있지만 이 자습과 자기조습이 어떻게 다른가는 학생에 달렸기 때문에요. 학생의 마음, 자기 스스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럼 이 학생의 마음은 뭐라고요?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동기 3일마다 한 번씩 불러일으켜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그 동기가 꺼지면 공부를 안 합니다. 동기 남이 넣어준 자극, 외부적 자극하고 이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할 때의 자극이 동시에 맞았을 때 빠바박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이 R이라는 것이, 이 R이 성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탁동시입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원할 때 그 타이밍에 탁 자극을 줘서, 그러면 아이들이 변하는지 안 하는지, 알껍질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변하는지 아닌지,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자습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입시 과정이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고, 결과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한계, 아니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시험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실수했어요. 실수 없습니다. 다 실수는 100% 실력 차이입니다. 왜요? 너무 뻔한 것, 부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실수가 가끔 나와 실수인데 시험 볼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한 걸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주면 평균이 10점에서 15점을 오릅니다. 이런 건 실수가 아닙니다. 부족한 겁니다. 반복이 부족하고 점검이 부족하고 문제 푸는 방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큰 스포츠 세계에서도요, 이 작은 실수 차이가 실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하지 않느냐,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은요, 칭찬은 보상인가? 칭찬 보상. 칭찬 보상을 할 때 한 문제 만들면 500원씩 주면 나중에는 더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 중에서, 칭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칭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이의 자신감이나 스스로의 확신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의 격려는 필요한데요. 힘들지? 공부 당연히 힘듭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수고했다 정도가 적당할지도 모르겠네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공부가 아닙니다. 자, 자신감인가 욕심인가 아까 했던 건데, 지금 정리 중인데,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자기를 믿으면서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하루하루의 기록, 하루하루의 반성, 하루하루의 성공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공한 것들을 기록해서 누적시켜 두셔야 돼요. 똑같이 엄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학생을 공부해! 했을 때 설득이 되면 말이 이득이 생깁니다. 무슨 이득? 엄마가 얘기했던 대로 아이가 행동이 변화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설득이 돼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잔소리 제기로 만드냐 설득자로 만드느냐는 학생에게 달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